2001년 8월의 뜨거운 여름날,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는 8살 박지훈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죠. 오후 3시 30분경 친구들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며 즐겁게 놀던 지훈이는 화장실에 다녀올게라며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훈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100m도 안 되는 거리. 평소라면 5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스토리 BOX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3년 전 수원에서 벌어진 이 미스터리한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1년 8월 15일 수요일, 광복절이었던 이날은 많은 아이들이 집 밖에서 뛰어놀기에 좋은 날이었습니다. 박지훈이는 당시 8살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성민 씨는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 이연숙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오전 10시경 지훈이는 늦은 아침을 먹고 어머니에게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5시 전에는 꼭 들어와라며 당부했고, 지훈이는 네 알았어요라고 대답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들은 지훈이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지훈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함께 놀던 친구들은 같은 반 김민수와 이상훈, 그리고 위층에 사는 9살 정태우였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에서 구슬치기를 했고, 정오쯤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아이들은 다시 만나 이번에는 단지 내 놀이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당시 그 놀이터에는 미끄럼틀과 시소, 그네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였지만 광복절 휴일이라 놀이터에는 지훈이 일행 외에도 몇몇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아이들은 술래잡기와 미끄럼틀 타기 등을 하며 놀았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활발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점이나 이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지훈이는 갑자기 화장실 가야 해라고 말하며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빨리 와라고 말했고, 지훈이는 금방 올게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이가 향한 곳은 놀이터에서 약 80m 떨어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건물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오후 3시 35분이 되어도 지훈이가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놀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되어도 지훈이가 나타나지 않자 김민수가 화장실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비어 있었고 지훈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경 불안해진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도 지훈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이연숙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지훈이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였고, 늦어도 5시 30분 전에는 항상 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30분경 이연숙 씨는 지훈이의 친구들 집을 전화로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지훈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경부터 부모님은 직접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지훈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지훈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8시경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초기 대응은 아이들은 보통 늦어도 집에 돌아온다며 다소 안일했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경찰은 먼저 아파트 단지 내 모든 공간을 수색했습니다. 놀이터는 물론이고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상가 건물 등을 샅샅이 뒤렸지만 지훈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화장실 주변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훈이와 함께 놀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지훈이는 분명히 화장실에 간다고 했고 평소와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이 지훈이에게 접근하거나 대화하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의 하천과 야산, 공원 등을 모두 뒤졌지만 지훈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몇 가지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8월 15일 오후 4시경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본 것 같다는 증언과 오후 4시 30분경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어른 남자와 함께 있는 아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격담들은 모두 명확하지 않았고 지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8월 17일부터 지역 방송과 신문에서 지훈이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사진이 실린 실종자 찾기 포스터가 수원 시내 곳곳에 붙었고 TV 뉴스에서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가족들의 절망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이연숙 씨는 지훈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아버지 박성민 씨는 회사를 휴직하고 하루 종일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도 수색에 동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실종 일주일이 지난 8월 22일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혹시 지훈이를 데려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 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질도 좋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미 있는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8월 15일 오후 3시 50분경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의 상가 CCTV에 포착된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지훈이와 비슷한 체격의 아이가 성인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그 성인 남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영상의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얼굴이나 특징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키가 170cm 정도이고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 2주 후인 8월 29일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원에서 약 30km 떨어진 안양의 한 시민이 우리 동네에서 지훈이와 비슷한 아이를 봤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해 확인해봤지만 그 아이는 지훈이가 아닌 다른 아이였습니다. 이런 식의 허위 신고나 오인 신고가 연일 계속되면서 수사진과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실종 한 달이 지난 9월 중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훈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교사는 실종 며칠 전 지훈이가 아는 아저씨가 자꾸 말을 걸어온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지훈이 주변에 의심스러운 성인 남성이 있었는지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상가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면담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부터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주려고 하는 중년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주민들이 비슷한 증언을 했고 그 남성은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지역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몽타주 제작을 위해 목격자들과 면담했고 그 결과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몽타주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몽타주 공개 후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지만 대부분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약 20km 떨어진 성남의 한 시민이 몽타주와 비슷한 남성이 우리 동네에 산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즉시 그 남성을 조사한 결과 그는 과거 아동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당일 그는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지훈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차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나 목격자를 찾지 못했고 제보되는 정보들도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부정확했습니다. 2001년 말경에는 수사진의 규모도 줄어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2002년 봄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3월 중순 어느 날 수원에서 약 40km 떨어진 용인의 한 야산에서 등산객이 아이 옷 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그것은 분명히 아동용 티셔츠였고 지훈이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과 색깔과 크기가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옷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티셔츠 소매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그 찢어진 부분에 무언가를 묶었던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옷감에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미량 검출되었고 DNA 검사 결과 지훈이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옷이 발견된 야산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고 과학수사팀이 투입되어 정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티셔츠 외에는 지훈이와 관련된 다른 물품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그 야산이 지훈이가 실종된 아파트 단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혼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지훈이를 그곳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옷 발견 장소 주변에 대한 조사에서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 야산 입구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 법한 장난감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장난감들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 중 일부는 2001년경에 유행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폐가의 소유자를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집은 10년 전부터 비어있던 집이었고 공식적인 소유자는 서울에 사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몇 년 전부터 그 집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폐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집 안팎을 샅샅이 뒤진 결과 최근에 누군가가 그곳에 머물렀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엌에는 라면 봉지들이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담요와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방 벽에서 발견된 낙서였습니다. 벽에는 어린아이의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중 일부는 글자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 무서워 같은 단어들을 손톱으로 새긴 흔적들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이 자국들의 크기와 깊이가 8세 아동의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지훈이가 일정 기간 그 폐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훈이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폐가에서 지훈이의 흔적은 찾았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야산과 하천에 대한 수색도 계속되었지만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폐가를 누가 이용했는지 알아내기 위한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2001년 여름경부터 가끔 그 집에서 사람 기척이 느껴졌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출입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02년 말경 수사는 또 다른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폐가에서 발견된 흔적들로 지훈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정체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훈이 가족의 삶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머니 이연숙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박성민 씨는 실직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했고 가정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2005년경부터는 비슷한 아동 실종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 실종 사건들 중 일부가 지훈이 사건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지훈이 사건도 재조명되었습니다. 당시 수집된 증거물들에 대한 정밀 분석이 다시 이뤄졌고 DNA 검사 등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탓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 2024년 지훈이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훈이는 올해 31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실종 아동 신고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CCTV 설치 확대와 아동 보호 구역 지정 등 다양한 예방 대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지훈이와 같은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3년 전 그 여름날 놀이터에서 사라진 8살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토리 BOX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